안녕하세요. 심플 채널의 내 사랑입니다. 오늘도 내면을 향해 열심히 정하고 계실 선생님들께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출산을 하는 데 있어 여성은 고통스럽게 출산을 해야 할까요? 이브의 저주로 인해 여성은 출산을 할 때 영원히 고통받으며 아이를 낳아야 할까요? TV나 영화 또는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죽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힘들게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혹시나 했을까요?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몸은 누구나 이완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이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이완을 하지 못하고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임산부들이 충분한 이완 훈련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편안하게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 있는 임산부들은 쉽게 출산을 할 수 없으며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게 출산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출산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랜틀리 딕리디에 따르면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이완을 하지 못해서, 즉 긴장을 해서 그런 것이고, 긴장을 한다는 의미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충분히 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연습이나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깊은 이완은 연습을 통해서 누구나 훈련이 가능합니다. 제가 앞에서 올린 영상에서 롭상 람파의 이완의 중요성이나 복식 호흡의 중요성의 영상을 올려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충분한 이완이 훈련되지 않은 분이라면 출산 시 누구나 긴장을 하게 되고 그 긴장으로 인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체는, 즉 여성은 출산을 할 수 있는 몸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보들로 인해 출산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두려움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책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완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면이라는 도구로 이완 훈련을 하게 될 경우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최면을 넘어 궁극의 깊은 이완 상태인 울트라 뎁스에서도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이완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울트라 뎁스 출산과 관련한 영상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그랜틀리 딕리드 지음 두려움 없는 출산이라는 책 내용 중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지은이는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이며 자연주의 출산법을 정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산모는 지나친 두려움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긴장되면서 출산을 더욱더 힘들게 한다는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자연주의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과 의료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내용이 출산이라고 해서 꼭 임산부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인해 긴장을 하게 되고 통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편집하면서 제 목소리를 들어보니 제 목 상태가 좋지 않아요. 녹음할 당시 인식하지 못하고 녹음을 했었는데요. 하루 종일 최면 전문가 강의를 진행한 다음 녹음한 거라 목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목 상태로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통증의 생물학적 목적. 통증의 생물학적 목적은 보호이다. 생물은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근육을 움직인다.
예를 들어 실수로 손가락을 뜨거운 냄비에 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식적인 해석이 일어나기도 전에 손가락은 냄비에서 떨어진다. 위험 앞에서 곧바로 근육의 보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통증은 조심성 없는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친다. 이는 근육작용과 인식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회초리를 내리칠 때 손바닥을 피하는 아이의 모습도 그 예이다. 이와 달리 우리가 쉽게 피할 수 없는 종류의 통증이 있는데 내장기관에서 유발하는 내장통이 그것이다. 자궁과 골반 기관은 내장에 속하며 여기서 1차적으로 논하는 내용은 내장통에 관한 것이다. 생리학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면 통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반대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때 불편함이 있다면 생리학적 균형이 깨진 것이라 보면 된다. 극심한 허기는 통증으로 간주할 만하며 타는 듯한 목마름도 분명히 통증이다. 방광을 비워야 하거나 강한 배변 욕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내장통은 보호작용으로 정상적인 상태라면 불편함이 생기기 전에 그 욕구가 해결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해본다. 문명화된 인류는 정상적으로 출산할 때 왜 그렇게들 심한 진통을 경험하는가? 통증을 어떻게 느끼는가? 상처를 입었을 때 가장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는 부위, 즉 목, 겨드랑이, 복부와 가슴 등 몸의 가장 취약하고 예민한 부분에는 통증 수용기가 있다. 이 부분을 공격당하면 상처를 입고 쇼크 상태가 되어 상대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새끼 고양이와 강아지, 어린 곰이 노는 모습을 보면 통증 수용기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아기 동물들은 특정 부위를 핥히고 물며 이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 뒹굴고 뛰어오른다. 놀이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과 수비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복강 내 장기 중에서 통증 수용기가 있는 유일한 기관은 자궁이다. 자궁은 복부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찢어질 때에만 상처를 입지만 통증 수용기가 분포해 있어 극도의 긴장이나 조직의 열상을 인식한다. 따라서 자궁을 잡아 늘리거나 찢을 경우 상당한 통증이나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 모든 통증 수용기는 특정 종류의 자극원에만 반응하는데 자궁이 기억하는 유일한 통증 자극원은 극도의 긴장이나 조직의 열상이다. 출산 시 겪는 진통은 이 두 가지 자극원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출산은 자연적으로 회음부 열상과 긴장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줄리어스 울프 교수는 구조는 기능에 맞게 적응한다는 법칙을 만들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같이 중요한 기관이 왜 이 법칙처럼 기능에 맞추어 적응하지 않는가? 인체 생리학에서 정상 출산 시 나타나는 진통보다 더 모순되는 것이 있는가? 나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이 복잡한 문제의 답을 알지 못한다. 나의 이론은 연구실이 아니라 병원 침상 곁에서 발전했다. 나는 나의 이론을 독단적인 교리로 만들 생각이 없으며 나의 이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뻔뻔하게 주장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앞서 말했듯 나의 노력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고찰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하트리지 교수는 뇌에서 통증 수용기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현재 이 주제는 모순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향후 연구가 진행되면 이러한 모순이 해결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주장한 두려움, 긴장, 통증 증후군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출산 현장에서 이것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는 하트리지 교수의 의견대로 향후 연구를 통해 밝힐 일이다. 내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학술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동료 중 몇몇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자네는 너무 많은 것을 추측만 하고 있어. 이 이론은 증명되지 않았고 엄밀히 말해 과학적이지도 않아. 우리는 자네의 신경학에 반대하네. 자네의 주장엔 방향이 잘못돼 있어. 나는 겸손한 태도로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며 출산실로 향한다. 거기에 갓난 아기를 팔에 안은
행복한 엄마의 얼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선생님이 옳았어요. 선생님의 방법대로 하니 출산이 한결 수월했어요. 산부인과 의사에게 산모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자궁 내부의 신경 말단은 자극원을 수용하고 수용된 자극원은 척수에 따라 뇌에 도착한다. 전화기로 통화하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이때 신경 자극원이 택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쨌든 자국원은 뇌에서 신경활동이 통합되고 조직화되는 부분에 도착하는데 이 부위의 일반적인 명칭은 시상이다. 시상은 다양한 기관이나 신체 기능에 관여하는 특정 감각 신호를 중계하는 핵으로 작용하는데 지금까지 17에서 20여 개의 핵이 발견되었다. 이 핵에서 자극원을 수용하여 해당 자극원의 종류와 강도를 읽은 뒤 뇌의 표면이나 피질에 전달하면 시상의 명령에 대응하는 적절한 움직임이 일어난다. 시상은 신경 자극원을 수용하고 해석할 뿐 아니라 감정 표현에도 관여한다. 가장 중요한 보호 감정은 두려움으로 두려운 감정은 모든 운동 반응을 엄청나게 강화하여 일으킨다. 두려움의 영향은 몸 전체에 분포한 수용기로 퍼져나가며 자기 보호 본능이 긴급히 일어나면 감정이 느끼는 사실과 허구에 대한 해석이 과장되거나 왜곡된다. 과장된 해석은 피지를 자극해서 긴장 상황을 촉발하고 공격 또는 수비 태세를 갖추게 한다. 이렇듯 심리 상태가 신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한 심신의학이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심신의학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인 헨리 히드 경이 영국 의학 잡지에 기고한 논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산모의 심리 상태는 골반 내장에서 기인하는 통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곧 자궁은 여성의 심리 상태로부터 영향을 받아 진통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통증이란 자궁원에 대한 해석이며 통증의 종류는 감정이 미치는 영향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 법칙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같은 강도의 자궁원이라도 A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B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되고 C는 견딜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출산을 앞둔 여성은 특정한 자극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된다. 자궁 수축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앞둔 여성이 두려움으로 인해 더 많이 긴장하면 그리고 낯선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다면 그 모든 것이 예외 없이 통증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시상은 피질과 함께 즉시 보호기제를 적용하며 이 위대한 신체 보호기제는 몸 전체의 모든 신경자극원을 무효로 만들 만큼 강한 힘을 가진 교감신경계에 의해 자극받는다. 보호기제는 공격 또는 방어를 위한 기관의 움직임을 활성화하고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 근육의 힘을 증가시킨다. 자궁 내부의 원형 섬유질 근육을 떠받치는 뉴런은 교감신경계의 일반 반응을 통해 자극받으며 자궁 아랫부분과 입구가 단단하게 굳으면 자궁 외벽을 이루는 세로 섬유질 근육의 운동에 저항이 가해진다. 자율신경계를 절단하더라도 만출 작용으로 자궁 수축은 지속된다. 세로 섬유질 근육은 강력한 힘으로 자궁 경관을 열어 아기를 내보내려 애쓰는 반면 원형 섬유질 근육은 두려움에 반응하여 자궁 아래쪽과 자궁문의 이완을 막는다. 따라서 자궁벽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심하게 긴장하고 극한 긴장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통증 수용기는 이때의 자극을 통증으로 해석한다. 두려움, 긴장, 통증 증후군. 통증을 두려워하면 병적인 긴장 상태가 찾아오고 이 때문에 실제로 통증이 일어난다는 것이 두려움, 긴장, 통증 증후군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나면 이후의 단계에서 그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기 마련이다. 진통으로 인해 두려움을 정당화하게 되고 두려움이 커지면 긴장이 커지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정상적인 출산과 과정에서 극한 진통을 일으키는 가장 크고 중요한 원인은 두려움이다. 자궁 안팎으로 순환하는 혈액 또한
두려움의 영향을 받는데 이는 자궁 근육이 긴장과 수축이 반복되는 사이에 충분히 완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맥혈은 근육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대사물질로 가득 차 있는데 좁아진 혈관 때문에 이를 원활하게 비우지 못한다. 게다가 교감신경계가 자극을 받으면 수축된 근육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 동맥혈관이 좁아진다. 케임브리지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때 일이다. 자궁 쪽 교감신경계에 자극을 가하자 자궁은 짧은 시간 안에 단단해지고 핏기가 가셨고 자극이 사라지자 다시 빠른 속도로 탄력 있는 분홍색 자궁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현상에 관한 내용은 그로부터 이미 몇 년 전에 논문으로 출판된 바 있다. 출산 시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태아가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 제왕절개 수술로 이어지기도 한다. 강도만 셀 뿐 진행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자궁 수축도 출산을 방해할 수 있다. 다른 장애는 없었으나 엄마가 두려움을 조절하지 못해 자궁 내부의 원형 섬유질 근육이 저항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자궁 내부와 근육에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해진 사례가 있었다. 아기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산소 부족을 겪었고 산도를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져 결국 생존하지 못했다. 이때 나는 개인의 심리 속에 숨어있는 두려움의 깊이를 보게 되었다. 토마스 루이스 경은 혈액순환이 일부 막힐 때 나타나는 근육통에 대해 실험한 뒤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대사물질을 처리하는 혈액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어 통증이 일어난다. 결정질 구조를 가진 대사물질은 고도로 농축된 경우 혈관 내벽이나 근육 조직 내 모세혈관의 열상을 일으킨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거나 혈액이 부족해지면 근육 조직에 엄청난 고통이 가해진다. 겁에 질린 여성의 경우 출산이 지연되면서 자궁에 압통이 오는 것을 자주 보았다. 그 여성은 복벽 아래를 부드럽게 촉진했는데도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으며 이 통증은 두려움이 경감했을 때나 가벼운 진통제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을 때 사라졌다. 태아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거나 태위 이상이 있는 경우 통증 때문에 출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두려움, 긴장, 통증 증후군이 수반되는 화학적 변화나 뇌 분비 활동을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 증후군의 영향을 받으면 출산의 생리학적 과정이 저해되고 산모와 아기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출산을 방해하는 두려움이나 두려움에 뒤따르는 진통은 출산의 진행 과정을 바꿔놓았을 뿐 아니라 산모의 출혈과 조직 손상, 정신병, 그리고 신생아의 무산소 혈증, 호흡 부전, 탈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아기의 초기 성장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곧 출산 진통과 진통의 원인인 두려움이 사회 구조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출산이라는 생리학적 행위에 뒤따라오는 번영을 누리기보다 고통과 재앙으로 괴로워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산하는 경우 두려움에 의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진통이 발생한다. 두려움은 자궁 내에서 극도의 긴장을 유발하여 진통을 일으키고 시상부에서 정보를 통합하는 핵은 이 같은 몸의 긴장을 읽고 해석한다. 두려움은 자궁의 혈액순환을 저해하며 출산 기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산모를 불쾌하게 만드는 데다가 국소빈혈로 인한 미묘한 근육통까지 일으킨다. 두려움, 긴장, 통증 증후군은 정상적으로 출산할 때 느껴지는 불쾌감이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말해줄 뿐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지면 긴장이 줄어들고 통증이 사라진다는 단순한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두려움, 긴장, 통증 증후군으로 인해 태어날 아기도 산모도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충분한 이완 연습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긴장 대신 이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모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를 가진 분이 계신다면 충분히 이완 연습을 하시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 컨디션이 좋지 않아 음질이 별로였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이상 심플 채널의 내 사랑이었습니다. 심플하게.